한국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자리한 반도의 나라이다. 지리적으로는 산이 많고 기후는 전형적인 온대성 기후로서 사계절이 뚜렷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이루고 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국 민족은 간단없는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 굳건히 나라를 지켜온 단일 민족으로서 고유한 전통 문화를 이어왔다.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는 5천년의 한국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최고의 질문 토기. 한반도에서의 인류 소식은 사빙기 초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며 기원전 3000년경에 새로운 신석기인들이 정착했으리라고 믿는다. 출토된 많은 토기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생활 도구에서 각종 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마제 석검과 동검, 그리고 포탄 모양의 청동 간두식 의기, 팔주령 의기, 그리고 세밀한 기하학적 문형이 새겨진 놀라운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 청동세문경, 그리고 말과 호랑이의 모양을 조각해 만든 혁대고리는 초기 철기 시대의 걸작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5, 6세기경에 이르러 용이나 신수의 형상을 한 토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기마 인물형 토끼는 당시의 복식과 기마 풍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토 중의 하나이다. 뼈를 담았던 항아리로 수염무늬와 국화무늬가 빈틈없이 조각된 토기다. (6, 7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많은 문양전들이 제작됐다. 당시의 높은 주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도깨비 형상을 한 귀면문전, 그리고 수려한 산경을 묘사한 산경문전 등은 모두 범형으로 찍어낸 것으로서 그 구성이 뛰어나다. 한국 고대 미술의 주류가 불교에 있은 것은 중국이나 일본과도 같다. 이 사찰은 서기 751년 신라의 고도 경주에 창건된 국내 최대의 사찰 불국사다. 석굴암도 불국사와 같은 연대 창건된 석불이다. 연꽃 받침의 팔각 대자 위에 정안하고 있는 석불은 자비와 근엄을 겸비한 한국 석조각의 최대 걸작이다. (3대) 사찰 중의 하나인 해인사.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장경을 만들어 국태민안을 빌었던 유명한 사찰이다.
조각된 경판만도 8만 장이나 된다. 난리 중에 국민 전체가 장경 사업으로 정신을 통일하여 국난 극복에 앞장선 것처럼 한국의 불교는 호국 사상을 심어오기도 했다. 불교가 국교의 대우를 받으리만치 전송되오자 불상 조각술도 독특한 기법으로 발전해왔다. 한국의 본격적인 조각은 사실상 불상 조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이 금동 불상은 현재 불국사에 봉안된 것으로 손꼽을 만한 불상 중의 하나이다. 이 불상은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당초 무늬를 조각한 금동열의 삼존불, 지느러미처럼 양쪽으로 뻗친 천의에 불꽃 무늬를 조각한 고구려 6세기의 금동열의 입상, 그 외에도 훌륭한 불상들이 많으나 금동미륵 보살 반가사유상만큼 뛰어난 작품이 없다. 머리에는 삼선형의 보관을 썼고 타원형 족좌에는 연화자가 조각돼 있으며 살며시 보를 괴고 명상하는 얼굴엔 자비스러움이 넘쳐 흐른다. 불교 공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범종이다. 신라 7세기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 종신의 복부 좌우엔 불전에 공양하는 비천상이 조각돼 있고 그 중앙에 경문이 새겨져 있다. 종의 고리도 기운찬 용의 머리 형상으로 조각돼 있는 대종이다. 거친 듯하면서도 섬세한 조각과 용머리를 한 의장은 신라의 고유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조각에는 용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다. 이 용머리가 보여주는 영검스러운 두 눈과 불꽃처럼 나부끼는 등갈기, 털은 신라 조각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탑에서 발견된 사리함과 사리병, 8세기의 것으로 금으로 만든 사리함은 정교하게 문양됐고 이와 함께 황금판에 새긴 19장의 판경도 같은 탑에서 나온 것이다. 탑은 불상과 함께 존귀한 신앙의 표적으로 존재해왔다. 이 탑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단아한 한국탑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경주 분황사 석탑. 넓은 기단 1층에 인왕 입상이 조각되어 있는 이 탑은 서기 634년에 창건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경주 첨성대. 6세기 초에 창건된 높이 9.17m의 화강석 석조물. 삼국시대에 속하는 석조 건물은 몇 가지 있으나 탑 모양을 한 고고한 천문대라는 점에서 귀중할 뿐 아니라 동양 최고의 것이기도 하다. 경주 불국사에는 높이 10m의 다보탑. 신라의 보통 양식과는 달리 입체적인 곡선으로 아름답게 조각된 탑으로 명성이 높다. 또한 같은 경내에는 석가탑은 소박하고 아담해서 다보탑과는 대조를 이룬다.
화엄사 내사자 석탑. 이 탑은 상층 기단에 내사자가 좌상을 하고 탑을 떠받들고 있는 신라 불교 전성기에 세워진 탑이다. 탑에 나타난 뛰어난 조각술과 구성미는 신비경을 이룬다. 움직이는 듯 침착에 용트림하고 있는 이 운용의 조각은 당시의 조각술을 한눈에 보는 듯한 걸작이다. 이러한 조각술은 무열왕릉의 비석에서도 볼 수 있다. 이 탑은 경복궁에 재건한 경청사 10층 석탑이다. 기와골과 난간 등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특히 기단과 탑의 몸체는 용과 보살 등을 빈틈없이 조각한 독특한 작품이다. 백제의 옛 서울이었던 공주의 문영왕릉. 왕비와 합장을 했던 이 무덤에서 금색 찬란한 부장품들이 많이 출토돼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왕릉의 내부는 문양전으로 축조한 아취형 현실과 그 앞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으로 봐 건축 수준도 상당히 발달됐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금속공예는 5, 6세기경 삼국시대 고분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그 대부분의 고분군이 신라의 고도 경주에 보존돼 있다. 특히 근래에 진귀한 미술품들이 많이 발굴된 천마총의 고분 내부는 원형대로 보존하여 신라의 고분 미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5,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호화로운 금관도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같은 시대의 것인 황남대총의 금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날개 모양의 조익형 관식. 당초무늬와 산형무늬로 정교하게 투각된 금모 또한 빈틈없는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또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관식이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길이 125cm의 대형 과대 요패다. 신라의 화려한 금관과 더불어 독특한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금제 귀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들이 많이 성행했다. 여러 모양의 태환 이식들은 호화찬란하기만 하다. 이 세환식 귀걸이는 백제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두 쌍의 귀걸이는 다 같이 나뭇잎 모양의 수식을 달아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왕의 것으로 알려진 머리꽂이와 목걸이도 이색적이다. 문영왕릉에서는 그 밖에 섬세한 조각으로 금모를 씌운 여러 개의 장식용 고곡이 발굴됐다.
이 목걸이는 5, 6세기경 신라시대의 것으로 절정에 이른 당시의 세공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밖에 금제 팔찌 등 많은 장신구들이 출토됐지만 문영왕릉에서 발굴된 용을 조각한 은팔찌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은잔 역시 5, 6세기경의 것으로 타출문 기법으로 절묘하게 문양을 냈다. 출토품의 하나로 청동 그릇의 일종이다. 용머리와 당초무늬를 조각한 주조술이 매우 원숙했음을 보여준 청동기이다. (6세기경의) 고분 출토품 중에는 간혹 유리잔도 포함돼 있어 도자기 시대의 태동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삼국 토기 중에서도 신라의 토기는 가장 우수했으며 자기로 발전하는 기반이 확립됐다. 그 뛰어난 재질은 11세기 후반부터 완숙하게 무르익어 고려 청자란 도자기의 금자탑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모양과 세련된 선의 조화, 그리고 청자의 신비로운 비취빛 발색은 현대의 기술로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신비감에 쌓여 있다. 순청자 중에서도 드물게 보는 청아한 투명도를 보이고 있는 이 병은 연당 초무늬를 가득히 채운 12세기 초의 작품이다. 죽순을 본뜬 정갈한 기품의 청자 주전자. 세 마리의 토끼가 연꽃을 바치고 있는 청자 칠보 향로, 그리고 거북형 주전자 등이 고려 청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조각품들이다. 청자기의 종류와 기법도 다양하게 발전해서 당초 무늬를 조각한 기와를 구워내기도 했다. 그리고 청자 조각품인 필통을 비롯해서 원숭이형의 모자 원형 연적은 그 표현이 완숙하게 세련돼 물오리 연적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소품들이다. 특히 상감무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사실적인 문양에서 점차 세련미를 보여 도형화돼 갔다. 구름 사이로 무수한 학들이 나르는 무늬를 상감한 이 운항문 매병은 상감 기법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뛰어난 상감 청자이다. 크고 시원스런 모란꽃 무늬를 상감한 이 항아리도 눈길을 끈다. 전형적인 고려의 병 모양의 국화와 운항문을 상감한 주전자. 헌출한 조롱박형의 승반도 곁들인 이 주전자는 포도넝쿨을 잡고 희롱하는 동자의 형상을 풍자적으로 상감했다. 청자의 대토 위에 철사 유약을 발라서 독특한 진감색으로 마무리한 꽃병, 연당초 문양을 도드라지게 마무리한 것이 특색이다. 열리무늬의 특색 있는 자기도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1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변모한 백자기가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청자 상감 시대의 여맥을 이어온 노련한 상감술은 백자에도 아낌없이 발휘돼 세련된 각종 문양이 아로새겨졌다. 또한 분청사기도
한국의 도자기 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분청삭이란 회색의 대토 위에 문양을 넣고 그 위에 투명한 유약을 발라 구워낸 사기 그릇으로 독자적인 멋을 풍기고 있다. 흰 백토의 바탕 위에 잉어 한 마리를 주저없는 필치로 장식한 항아리.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의장을 한 분청사기이다. 16세기부터 초화문을 주제로 한 백자 항아리가 세련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백자의 포도 문양을 장식한 이 항아리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철회 백자와 함께 문양과 빛깔이 더욱 세련된 청화 백자가 전성을 이루었다. 문양은 다시 단순해지고 간결해져 독특한 멋을 창조해갔다. 우리의 도자기는 이처럼 오랜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격조 높은 전통을 이어왔다. 한국의 회화는 자연주의 경향을 많이 받아 산수화가 많이 그려졌다. 이 그림도 사계절에 걸친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풍경을 세필로 묘사한 길이 8m가 넘는 강산 무진도이다. 한국의 회화에는 민족 고유의 기질이 싹텄고 한반도의 풍토 감각에 맞는 정감 어린 표현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중국의 그림이 장엄을 내세운 것이라면 우리의 것은 대체로 성기고 대범한 표현에 허세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7세기의) 그림인 인왕제색도 비구름이 개어가는 인왕산을 대범하면서도 정감있게 그린 산수화이다. 바람에 휘어질 듯하면서도 곱게 뻗은 풍죽도 명암의 이중 필치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17세기의) 이조 화가들은 수려한 산수도와 함께 짐승들을 즐겨 그렸다. 한 쌍의 고양이가 고목을 타고 참새떼를 희롱하는 묘작도,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정감 어린 모견도, 특히 유유히 논이는 이 물오리 그림은 현대풍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양반 풍류객들이 기녀와 어울리는 옛 상류 사회를 풍자한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다. 초여름의 단오날, 산골짜기에 물놀이 나온 여인들을 그린 심계 연휴도 바위 틈에 숨어서 젊은 여치를 훔쳐보는 삼이승들이 한층 화흥을 돋군다. 뱃놀이를 즐기는 흥겨운 선유도, 이 그림은 나귀를 타고 가던 선비가 꾀꼬리 소리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여유 있는 기풍을 묘사했다.
초상화는 대개 고관 대사나 덕망이 높은 학자가 대상이 됐다. 17세기 당대의 뛰어난 학자 이재 초상화는 작자 미상의 유작으로 지혜와 덕망을 갖춘 인품을 잘 묘사했다. 한국은 문화의 전통을 이어온 나라이다. 지금도 성숙의 지혜는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며 또 내일을 창조해간다. 5,000년을 이어온 한국의 민족문화는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